2021년 5월 11일 오전 6시경 바비스란 남자로부터 구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죠. 그곳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던 바비스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비스의 눈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온몸은 포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코를 이용해 신고를 한 것이었죠. 이어서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가족의 반려견은 죽은 채로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캐롤라인은 침실에서 질식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캐롤라인 옆에는 11개월 된 아기가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바비스뿐이었죠. 바비스에 따르면 새벽 1시경 부부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창문으로 강도 3명이 습격했고 갱단들은 총으로 재빨리 바비스를 제지했습니다. 부부는 협조하여 현금과 귀중품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상자에는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돈 18,000달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과 귀중품이 있는 곳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캐롤라인을 지식시켰습니다. 억눌린 바비스는 기절하였고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갱단원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 바비스는 테이프를 감싼 눈 주위에 작은 틈으로 전화기를 찾아 신고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바비스는 29살이었을 때 그리스의 알로니소스 섬에서 15세의 캐롤라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처음에 그들의 사랑은 플라토닉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바비스는 섬으로 돌아와 캐롤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비스는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남성이었고 캐롤라인은 아름답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그들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6살 때 캐롤라인은 바비스와 성관계를 가졌고 2018년 그들은 캐롤라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변에서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라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 캐롤라인은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캐롤라인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 리다아를 낳았습니다. 2021년까지 이 부부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바비스는 아내의 살인범을 찾기 위해 인터뷰도 하였으며 대중에게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또 다른 강도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했으며 일부는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었죠. 그리스 내무장관은 강도 집단을 체포하기 위해 30만 유로의 현상금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캐롤라인이 갱단원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비스는 초기 투쟁에서 갱단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비스는 그들이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덩치가 있으며 30세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비스의 증언에 따라 범죄자들을 수사했지만 모두 이번 사건과는 수법들이 맞지 않았고 몇 주가 지났지만 경찰은 바비스의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범인의 DNA조차 남아있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비스는 아내를 잃고 범인을 잡지 못하자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Μας έδεσαν και από εκείνο το σημείο και μετά δεν τους είχαμε πει ήδη που είναι τα χρήματα. Δεν μπορώ, δεν ξέρω. Εσύ κατάφερες και πήρες τηλέφωνο. Όταν συνειδητοποιείς ότι η γυναίκα σου δεν βρίσκεται στη ζωή. Όταν με έλυσαν οι αστυνόμοι. Όταν ήρθαν οι αστυνόμοι μέσα και με έλυσαν και έβγαλαν από το κεφάλι μου τα δεσμό. Και η κορούλα. Η κορούλα μου ευτυχώς δεν έχει χτυπήσει, πήγε στο νοσοκομείο προληπτικά και ευτυχώς είναι καλά. 바비스는 아내의 장례식에서 장모님을 안아주며 위로해주기도 하였고 어린 딸과 슬픔을 나누며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줄 강력한 증거가 나오게 되었죠. 바로 캐롤라인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비스는 아내가 새벽 5시쯤
갱단에게 살해되었다고 했지만 캐롤라인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마지막 맥박 기록은 새벽 4시였습니다. 바비스가 주장한 새벽 5시보다 1시간 일찍 캐롤라인은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비스의 이웃들은 그날 밤 반려견의 울음소리를 제외하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메모리 카드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비스가 자신이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그의 핸드폰은 방과 지하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핸드폰이 움직인 정황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아내와 반려견을 살해한 진범은 바로 바비스. 범인이 공개되는 순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덟 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바비스는 결국 자백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과 캐롤라인이 딸에 대해 언쟁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잠시 진정했고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비스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위층으로 향합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캐롤라인의 사과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화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바비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캐롤라인 위로 올라와 베개로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바비스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한 딸 아이가 부모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비스는 캐롤라인의 사건을 은폐하고 스토리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사랑하는 반려견을 가죽끈으로 매달아 보다 설득력 있는 범죄 현장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죽은 캐롤라인 옆에 놔두었습니다. 이때 분명 바비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와 자신의 휴대폰 위치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캐롤라인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그는 그리스에서 가장 폭력적인 코리달로스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교도소는 대부분 경비원이 아닌 죄수에 의해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 교도소는 폭력적인 사람들로 악명이 높지만 더러운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감방과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두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